좀 분야가 좀 넓은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도축 단계에서의 ICT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등급 판정 자동화에서 ICT 기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 소비 단계에서의 ICT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ICT에 대한 좀 정의를 제 나름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ICT라고 그러면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지 않습니까? 그러면 Information, 결국에는 이제 정보를 생산하는, 획득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이것을 모아서 Communication, 이제 활용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ICT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잘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고 디지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센싱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센서 같으면은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카메라가 굉장히 고성능이지 않습니까? 옛날하고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센서가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센서 기술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데이터 통신망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센서 기술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데이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저는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양의 개념보다는 질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사실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AI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도가 높은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이 만약에 데이터가 적어버리면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잘 맞는데 조금 아웃라이어, 조금 다른 데이터가 들어와 보면 안 맞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사실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데이터의 질,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최소화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만약에 벗어난 그 아웃라이어가 없다 그러면 그 모델이 복잡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걸 벗어나는 뭐 사례가 없으면 사실은 성능이 아주 좋게 예측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그런 질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AI 기술은 요즘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금 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모델이 개발되면 이게 이제 센서에 융합이 됐을 때 센서가 측정을 하고 바로 거기에서 인식을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이 센서와 융합을 하고 거기서 판단된 정보들이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로봇이죠. 로봇에 들어가면 바로 거기서 이제 작동이 되는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센서, AI, 액추에이터가 합해서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자동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액추에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AI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축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등급 예측이라든지 가격 정보 예측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또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보의 생산부터 정보의 흐름, 그래서 정보의 활용까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ICT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말부터 사실 저희들이 이제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식품 공급망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고, 기업이나 식당의 폐쇄, 뭐 또 당연히 도축 시설에 대한 어떤 폐쇄, 그리고 라인 감속이 이어졌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도축 라인 속도가 한 45% 정도 감소가 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흩어져 있는 또 노동력이 다시 또 유입이 될 거냐,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또 특히 도축장의 어떤 작업이라는 것이 난이도도 높고 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노동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또 향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 도축장 위주로 해서 지금 자동화 기자재가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자동화하려는 사람의 수를 줄이면서 점점 자동화하려는 그런 추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동화의 ICT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지금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도축 단계에서 ICT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축 단계에서 ICT 기술, 그러니까 이 완전 자동화를 위해서 사실은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대규모 투자를 해서 완전 자동화하는 것이 과연 정답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완전 자동화를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생산하는 그 육제품의 그 품질 그리고 안전성이 보장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영세한 그런 도축장이 또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러한 그 대규모 투자를 통한 완전 자동화가 과연 적합한가? 그러면 그 소규모에 해당하는 그 자동화의 방향은 또 없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축 단계의 ICT 기술은 축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오세아니아주 국가에서 이런 그 도축 단계의 그 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그 발전을 하고 있죠. 프론트 마텍 그리고 스캇이라든지 EV 테크놀로지 이런 업체에서 그 발골 그리고 품질 측정하는 그런 기계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해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양도체 그 처리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업체인 스코사에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그 도체가 이제 들어오면 엑스레이로 이제 촬영을 합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성질을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이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골 로봇에서 여기 이제 동영상에 보시면 우측 위쪽에 보면은 뒷다리 발골 시스템, 그래서 로봇 팔을 이용을 해서 그 발골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다리 처리 시스템. 앞다리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2면 정도를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한 2번 정도 이렇게 찍으면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외부의 형상을 3D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내부 형상에 대한 정보를 추출을 하고, 레이저로 외부 형상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해서 톱, 칼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각도로 들어가서 절단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절단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간 한 600도 정도 도체를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지 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처리 속도가 한 600도까지, 650도까지 되어 있고, 도체 인식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D 그리고 엑스레이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체 인식을 하고, 특히 이제 도체 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화를 하다 보면 이게 손상을 입기 쉽거든요. 그래서 교차 감염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도체 내장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로봇 기술, 그래서 그리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말단에 있는 그런 장치들이 소프트 연한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능한 도체 내장을 손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소프트 로봇 기술도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골 로봇 같은 경우에 그림에서 이제 밑에 보면 돼지 뒷다리, 앞다리 발골 로봇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로봇 팔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발골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당 한 600개 정도로 처리가 가능하고, 마이카와사에서 만든 장치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고기 손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당 한 60g 정도밖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발골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이게 소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무게의 편차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용적으로 쓸 수 있는 장치 개발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타 그 품목에 비해서 기술 개발이 좀 느리고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을 보면은 소도체 자동 이분할하는 로봇 시스템, 그 다음에 도체를 이렇게 G컷으로 이렇게 절단을 하는 그런 로봇 시스템이 현재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술 개발에 좀 참여를 해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축장의 완전 자동화를 위해서 사실 경제성을 분석을 해보면 보통 시간 한 600두 정도 이상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도축장에 적합하다, 이제 그런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규모되어 있는 도축장에서는 이런 자동화가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규모 도축장도 많은데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소규모 시설을 자동화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소규모 도축장에 대한 그 자동화 그 개념으로 밋 팩토리 셀이라는 개념이 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축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밋 팩토리 셀은 그 셀 단위로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처리가 되는 방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통합되는, 그래서 병렬 방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밋 팩토리 셀, 그러니까 MFC 방식은 사실 대형 도축장과 거리가 먼 소규모 도축장 자동화를 위해서 현재 유럽에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셀에 이제 그 도체가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내장 적출하고 대분할로 해체를 하는 그러한 공정이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그 대분할이 절개가 되고 해체가 먼저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내장 적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내장 적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차 오염과 장 내용물에 대한 오염 가능성을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그 셀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그 도축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연속적으로 쭉 해서 끝까지 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시간당 처리 효율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높죠. 이게 장점이 되겠고, 단점이라 그러면 도축 과정에서 교차 오염,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 오염이 발생하면 다른 것들도 다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한 부분에 또 기계가 고장이 되면 전체 공정이 또 스탑을 해서 그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돌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MFC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리 속도가 단점이긴 한데, 장점으로는 병렬 방식으로 하나씩 하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오염 그런 그 위험성이 좀 낮고, 또 셀이 하나 고장 났다고 해서 다 멈추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제 식육 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개수를 조절함으로써 작은 도축장부터 또 중형 도축장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밋 팩토리 셀 MFC 방식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고, 기존 라인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도축 자동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는데,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미리 꼼꼼히 검토를 하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축 공정 관리에 있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DMRI, 그러니까 덴마크 밋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대지 도체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전공정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그 MES하고 ERP를 결합을 해서 그 실시간으로 도축장 전체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또 생산 계획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툴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 공정 관리에 굉장히 유용한 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등급 판정 자동화 ICT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체 등급 판정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육량하고 육질 판정을 주로 하게 되겠는데요. 육량 판정은 사실 이제 유럽에서 EU 국가 간의 육량 기준
식육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실 개발된 개념이 되겠고, 육질 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량보다는 조금 늦게 개발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소비자 트렌드도 있고 그다음에 맛과 관련된 사실은 그런 그 측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블링 판정이라든지 연도라든지 지방산 판정 시스템 이런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돼지 도체 육량 판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지 방식과 초음파 방식이 있는데, 이미지 방식은 독일의 VCS 2000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CSV 이미지 미터가 이제 이미지 방식으로 육량을 판정하는 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방식은 그 독일의 오토폼이 쓰고 있는데, 초음파 방식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그 반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 도체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초음파, 여기 보면 초음파 센서들이 있는데, 초음파 센서들이 밑 안쪽까지 초음파를 쏴서 거기 내부에 있는 정보를 도출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정육률 그리고 대분할 정육률을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사실 이제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게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육량 정보뿐만 아니라 이상 도체라든지 육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장성 면에서는 이런 이미지 방식이 훨씬 더 확장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방식이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돼지 도체의 그 육량 판정에 대해서 저희 충남대 연구팀이 연구한 사전 연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축산과학원하고 소 도체 그 육량 판정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전체 육량, 전체 정육률뿐만 아니라 대분할 정육률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것을 이제 돼지 도체에 저희 적용해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장치의 앞으로 국산화도 좀 앞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등급 판정을 위해서 이제 자동화를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육량, 그다음에 등지방 두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상 도체에 대한 판정도 자동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아까 전에 그 확장성이 좋은 이미지 방식을 이용을 했을 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미지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했을 때 충분히 이상 도체 검출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주로 컬러 이미지인데, 사실 내부에 있는 그런 이상 부분은 사실 감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이상을 우리가 징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인공지능과 이미지 분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이상 도체도 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질 판정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 그 pH 측정 로봇을 들 수가 있는데요. pH 미터가 로봇 팔에 부착이 돼서 실시간으로 그 측정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 특히 이제 물태지육의 여부를 판정을 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겹살 품질 같은 경우에도 육량 정보 그리고 길이, 두께, 이미지를 가지고 삼겹살의 품질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아이패스에서 또 기술 개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겹살에 대한 부분을 또 내부까지 측정할 수 있는 CT 기술, 엑스레이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삼겹살 품질을 측정하려는 그런 연구도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도체 육량 판정 시스템은 주로 이제 3D 영상을 가지고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매텍 같은 경우에 호주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3차원 영상을 굉장히 빠르게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한 8개 이렇게 양쪽에 있거든요. 4개씩. 그러면 그 한 기둥에 센서가 5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40개의 센서가 카메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체가 지나가면 한 번에 촬영을 해서 3D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300도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EV텍에서는 이제 구조광, 그러니까 3D를 만드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촬영을 해서 3D를 만들 수도 있고, 또 EV텍 같은 경우에는 구조광을 이용을 해서 패턴을 이용을 해서 3차원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용량을 판정하는 그런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사에서는 이제 2D 이미지로 했고, 저희 이제 충남대 연구팀도 2D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전체 정육률 그리고 대분할 정육률에 대한 예측을 하였습니다. 육질 판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칼라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마블링 측정을 할 때 칼라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현재 이제 일본, 미국, 독일에서는 상용화 제품이 지금 있고요. 우리나라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도 지금 이제 현장에서 휴대용으로 해서 마블링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질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산, 특히 올레인산을 측정할 수 있는, 비파계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일본에서 개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분광 이미지 방식은 아직 상용화는 안 됐는데 지금 연구 단계에 있고 앞으로 좀 상용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초분광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이화학 성분을 시각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블링뿐만 아니라 뭐 수분, 단백질, 지방 이것을 이제 그 시각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앞으로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도체 마블링 측정 같은 경우에 이제 등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육색, 지방색 마블링 점수 등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독일 EV텍에서 최근에 USDA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마블링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의 95%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사람이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왼쪽에 보시면은 로봇 팔에 이 그 마블링 측정하는 장치를 달아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사람이 없이 바로 마블링을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현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초분광 이미지 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용하려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마블링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그 등심 단면적을 측정을 할 때 일부만 절개를 해서 이렇게 벌려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 그 등심에 대한 단면적을 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설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핵심 기술이 이제 이런 데서 지금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초분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치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장치에 또 부피도 좀 많이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초분광 장치를 소형화하고 또 경제성 있는 장치로 만들려는 그런 기술 개발이 향후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초분광 장치를 좀 저렴하게 만들고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 다분광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도 앞으로 개발이 돼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분변 오염 검출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 농무성에서 개발한 내용인데, 형광을 이용을 해서 현장에서 그 도체에 분변이 묻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또 털이 또 묻어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상용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오염 같은 경우에도 형광 이미지를 보면 플라스틱이 또 잘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1.5mm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도 검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강현실 AR 기술을 또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삼겹살 지방 제거를 하는데 CT 스캔, 그 엑스레이 CT 스캔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내부의 그 3차원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방하고 근육하고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삼겹살에 대한 3D 정보를 만들어서 사람이 이제 가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삼겹살을 딱 봤을 때 거기에 3차원 정보가 2차원 정보로 딱 입혀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면 내부에 있는 정보를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증강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내부에 있는 그런 그 정보들이 외부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만들어서 쉽게 삼겹살 지방을 제거를 하는 그런 기술이 현재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 과거를 장시간 사용하면 방향 감각을 잃고 좀 어지러움이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 판정 시스템을 이제 활용한 사례인데 우리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지금 이제 돼지도체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현재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화면을 보고 이거를 판단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상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등급 그리고 육량이라든지 육질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 구매자들이 훨씬 더 판단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VCS 2000에서 나오는 육량 정보가 여기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육량 정보를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질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제 유통 소비 단계의 ICT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낸 우리 아네스트 초이스라는 회사의 그 기술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를 구입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온라인에서 사진을 보고 이 고기 맛있겠다 하고 딱 클릭을 해서 구입을 하면 사실 이거는 그게 그대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표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네스트 초이스에서는 딱 클릭을 하면 이 상품이 그대로 올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 사실 이제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 기술. 그래서 포장되기 전에 그 컨베이어 벨트에 이런 이제 세부 우리 제품 그러니까 고기들이 이렇게 쭉 세분화된 고기들이 이렇게 쭉 오면 부위별로 어떤 부위라는 것이 판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지방이 또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선호하는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는 그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그 정보는 측정이 되고 난 다음에 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로봇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그 인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만약에 나는 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딱 클릭을 하면 그 인벤토리 된 거기에서 찾아서 그걸 바로 배송하는 그런 기술을 현재 지금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기 전에 그 등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촬영이 되고 있고요. 이미지가 실제로 촬영이 되고 있고 지방이 어떻게 지방 뭐 부분이 얼마고 근육 부분이 얼마고 부위가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제 포장이 되어서 인벤토리가 됩니다. 인벤토리도 로봇팔을 이용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그 인벤토리를 하고 이것이 이제 또 냉장실로 갈 때에도 또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력이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제 앱에서 이 상품을 선택을 하면 그 로봇이 그 정확한 그 포장이 되어 있는 그 상품을 찾아서 그 배송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굉장히 흥미롭게 차별화를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등심 이미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살치살, 알등심, 지방 사실 면적의 공간에 따라서 사실은 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은 가격이 낮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부위가 좋다 하더라도. 어디 보면 그 다음에 선호 부위가 있는데, 그럼 선호 부위는 비싸게 우리가 또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고, 또 비선호 부위 같은 경우는 또 싸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각 부위별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지방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호 부위가 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축산물 분질평가원의 당일 경락가, 각 지역 공판장의 당일 경락가에
그 연동 프로 그러니까 가격 정보에다 이런 그 가중치가 들어가서 차등 가격이 이제 산출돼서 품질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수준 거기에 맞는 또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고기를 내가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인력이 아마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육 소비는 또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 도축 자동화는 아마 필수 불가결한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이제 공정 자동화는 경영 악화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MFC 같은 그런 새로운 개념의 공정 자동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공정 자동화를 도입할 때에도 경제성 평가 그리고 점진적인 자동화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에 국내외에 활용되는 자동화 기기 센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기준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자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자동화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교차 오염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도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규제가 너무 강하면 신성장 산업에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적절한 완충점을 찾아서 우리가 규제를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 선호도가 또 다양해질 수가 있고 육질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맞는 그런 등급제 발굴도 앞으로 계속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등급제 발굴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을 또 자동으로 판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신기술도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